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면접의 원샷 원킬 군꾸미TV의 김종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좀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죠? 좀 묵직한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해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실제 면접 현장에서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거의 1년 반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위에 간간히 이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무게감, 조금 더 가벼운 정도의 이런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다시 또 언급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1년 정도 왔고, 지금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잖아요. 그래서 얘야 군에서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한 상태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요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러면요, 보면 요게 한 학생이 쫙 언급을 한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체제를 의미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북한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없는 독재체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월하냐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이런 부분 교육할 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군인의 역할이 뭐죠? 자, 원론적으로 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지켜내는 거야. 근데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원초적이고 초딩적인 답변이니까 조금 고급적인 답변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3개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죠? 국민, 국토, 마지막에는 주권,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국민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군인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누구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강도 살인범으로부터는 경찰이 지키는 거고요. 외부, 우리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국토. 그죠? 국토. 우리나라 땅덩어리. 그죠? 국토를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를 보존하고, 현재 우리 조상들이 저희에게 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있잖아요. 거기를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주인된 권리인데,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정치 이념을 우리 뭐라 그랬죠? 민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자유라는 가치를 더욱더 중요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에 깊이를 따지고 넓이를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 단지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면접 질문에서 나왔을 때 면접관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거야. 지켜내야 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질문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똑바로 얘기 못하면은 한 번에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보다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요? 뭐 외교부 아니면은 뭐 또 그 외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We are the world 하는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인들에게는 딱 주어졌어요. 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절대 뺏겨서는 안 돼. 우리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군인이 융통성을 부려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뭐 사회주의가 괜찮아, 공산주의가 괜찮아, 지금은 그런 거 다 통떨어서 세계주의가 최고야, 이거를 우리 보고 해석하라고 위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자, 여기서 우월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우월성. 우월성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그래서 이 질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풀어서 얘기할게요. 김태진 씨는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 중에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쁘다, 안 좋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체제다. 또 이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인간의 그러면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정치학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치학자 저 아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뭐 석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군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수준 정도를 원하는 수준 정도로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사회주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죠.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어요. 모든 결정권을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님 누가 뽑습니까?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도 우리가 뽑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그죠? 의회, 국회, 여기도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죠. 그 다음에 삼권 분립회에서 대법관, 대법원, 이거 누가 뽑습니까? 이거는 이 둘이 경쟁해서, 그죠? 여기 뽑잖아요. 선출 권력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사회주의는 요 말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를 국민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있다. 그 집단이 북한에선 누굽니까? 노동당이죠.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이란 집권에, 그 집단의 그 권리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노동당원들을 한 명을 쥐락펴락, 야, 너 금방 졸았어, 너 박수 칠 때 너 늦었어, 당원증 들 때 너 0.1초 늦더라, 야, 당장 쟤 빼고 얘 집어넣어. 누가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니까. 사실은 뭐 겉으로는 노동당 사회 어느 집단에서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김정은이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독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권이 있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죠? 경제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 논리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가 뭐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는 뭘 택하고 있었죠? 최초에는 그죠? 뭐 공산주의. 제가 정치학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공한 사람들이 혹시 트집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리플로 뭐 잡아 주십시오. 저도 배우기 한 번 또 배우는 거니까요. 다 같이 생산하는 주의고 시장 경제는 뭐 시장 원리에 의해서 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보드마카를 만들 때 내가 만든 거 제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싸고 좋은 게 그 모나미 보드마카니까 이것만 살아남았다. 이런 게 바로 시장 경제죠. 그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다 같이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어떻게 하나요? 공산주의를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유지를 하되 공산주의는 포기한 그 국가들이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공산주의도 아직 유지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우리 이런 나라들이 북한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 누구야?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독재이지만. 자, 그 다음 또 누구일까? 베트남, 캄보디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선생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5월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5월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세계는.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서방 세계가 거의 반이었고요. 소련이죠, 소련.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가 세계의 반이었습니다. 그 대리전이 6.25 전쟁이었고, 그죠? 그 대리전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950년도 뭐 이때니까요, 그죠? 지금 22년도니까 72, 3년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남은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나는 건 요 정도? 뭐 한 10개? 뭐 10개 이상 되겠죠.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죠. 근데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요, 경제 원리는 이 자본주의를 일부, 그죠? 일부 또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얘는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인간의 어떤 본성에 기초를 합니다. 본성.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뭐 하는 거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 자, 2명이 밭을 일구는데 1명은 빵빵 놀았어요. 근데 1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50원 나눠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던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같이. 왜? 내가 열심히 해서 100원 또 벌어봤자 얘한테 50원 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런데 사회주의 학자들이나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참어? 너 보고 참으래. 참어지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점점 망하는 이런 이념이 된 거죠. 이게
진짜 이걸 전공한 분들 얘기는 이론상으로는 뭐 이게 좋은데 뭐 이렇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이론이고요. 실제 7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보세요. 지금 양분돼 있던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은 사회주의가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다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답은 이겁니다. 딱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첫 줄만 웬만하면 이거 정답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이건 좀 묵직한 질문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면서 금방 여태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쓰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해한 만큼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걸 그대로 막 동영상을 계속 수십 번 들으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 쳤다고 칩시다. 다 쳐가지고 달달달 외웠어. 과연 그게 여러분들 생각인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군 면접의 특징은 이상한 사람을 찾아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즉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죠. 그죠? 근데 생각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면접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야. 네이버에 있는 거 컨트롤 CV에서 외웠어. 또는 이 군꾸미 김중령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니들이 읊었어. 그게 힘이 있냐고. 힘이 없어요.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걸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 안 되면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두 번, 세 번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된 만큼. 그래서 워드로 치든 아래 한글로 치든 쳤어요. 쳐서 출력해서 그거를 진짜 발표하듯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단어들은 혀가 안 돌아가요. 선생님도 어느 단어 얘기하다 보면 버벅대잖아요. 그게 왜냐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느 접속사는 또 이게 안 돌아가요. 선생님도. 그러면 잘 돌아가는 접속사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이 편한 말투로 쭉 얘기하잖아요.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다 알아듣습니다. 면접관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특히 육군이나 이런 데는 전문 면접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딱 말을 이 사람이 딱 시작해서 한 10초 지나면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러면 벌써 딱 고개가 끄덕끄덕 되기 시작해요. 자기 일하고 생각이 맞으면. 근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계속 나발라발라 돼. 그러면 절대 또 시작이네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또 시작이네. 그리고 70점 주고 마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장하게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한 만큼만 치시면 돼요. 이해한 만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는 용어로 어투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 주의할 점은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나 다로 끝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뭡니까? 20-30년 동안 까다로 귀가 익숙해져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실제 질문에서 물어보진 않더라도 이거를 알아야지만 기반으로 해서 국가 간에 관련된 질문들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8번째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9번째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이 면접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군 장교 과정이 지금 실제 면접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그 학생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번 녹화를 떴어요. 학생은 안 보이고 저만 보이게끔 해서 실제 그 티키타카 하는 모습, 티키타카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의도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얘기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언제 이렇게 제가 편집을 좀 해서 한번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 현장에서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9번째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화이팅!